안녕하십니까. 1학년 수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잠시 복습해 봅시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그리고 곱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다항식의 곱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전개해야 된다고요. 전개를 하고 나면은 마지막에는 동류항끼리 모아서 덧셈 또는 뺄셈을 연산하면 다항식의 곱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곱셈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숙제로 곱셈 공식 10개를 다 채워오고 외워오라고 하였는데 다들 잘 기억하시나요? 네, 곱셈 공식은 마치 수에서 구구단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구구단을 모르더라도 어떤 두 수의 곱을 할 때 덧셈을 반복해서 하면은 계산을 할 수 있지만 구구단을 할 때 수의 곱셈을 빨리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식에서도 곱셈 공식이 그 역할을 합니다. 물론 곱셈 공식을 모르더라도 다항식의 곱셈 계산하면 됩니다. 하지만 곱셈 공식을 알 때 조금 더 빠르게 효율적으로 다항식의 곱셈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반드시 곱셈 공식 암기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 익숙한 공식들일 텐데요. 바로 중학교 때 살펴보았던 곱셈 공식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1번 a 플러스 b 전체 제곱은 a 플러스 b가 두 번 곱해져 있는 것이고 이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보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정리하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됩니다. 2번은 a-b의 전체 제곱인데요. 이것은 빠르게 계산하겠습니다. 결과만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다들 적어왔을 것입니다. 이 1번과 2번 공식은 우리 흔히 완전제곱식이라고 부르는 친구들입니다. 다음으로 3번 곱셈 공식 살펴보겠습니다. 3번 곱셈 공식은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죠? 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온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3번 공식은 우리 흔히 어떤 식으로 부르냐면요. 합차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합차 공식. 왜냐하면 앞에서는 두 수의 합, 뒤에서는 두 수의 차를 곱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4번 곱셈 공식 살펴보겠습니다. 4번 곱셈 공식은 전개하게 되면은 x제곱 더하기 x 뒤에 붙은 요 두 수를 더한 녀석을 1차항의 개수로 만들고 둘을 곱한 녀석을 상수항으로 만들면 되겠습니다. 1차항에는 합이 들어가고 상수항에는 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5번 곱셈 공식도 살펴보면 5번 곱셈 공식은 전개했을 때 먼저 각 1차항의 개수들이 곱으로 묶이고 x제곱 다음에 마치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 비례식에서 계산하는 것 같이 AD와 BC가 만나서 AD 플러스 BC 이 녀석이 1차항의 개수 그리고 마지막에는 각 상수항끼리 곱해서 만든 BD가 상수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번부터 5번은 우리가 중학교에서 익숙하게 사용했던 공식인 만큼 다시 한번 복습해보시고 이제 6번부터 10번 고등학교에서 새로 배우게 되는 곱셈 공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6번과 7번 공식은 1번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완전제곱식을 다시 써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이것을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a 플러스 b뿐만 아니라 기존의 a 플러스 b에다가 새롭게 c라는 하나의 항을 더 곱해서 제곱한 녀석이 6번 공식이고요. a 플러스 b를 2번 곱한 것에서 a 플러스 b를 3번 곱한 것 요것을 하게 되면 7번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번 공식 적어보죠. 전개하였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다가 그렇죠. 각 2배가 되는 ab와 2배가 되는 bc와
2배가 되는 CA 이곳의 합으로 묶입니다. 7번 곱셈 공식 살펴보죠. 7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전개했을 때 먼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에다가 3A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나왔죠. 이 7번 곱셈 공식은 다르게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에다가 3AB로 묶으면은 A 플러스 B. 원래 7번 곱셈 공식은 이 중간에 있는 형태이지만 요 맨 오른쪽에 있는 형태도 다양한 문제를 풀 때 자주 활용되는 만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8번 곱셈 공식을 살펴볼게요. 8번 곱셈 공식은 2번 곱셈 공식의 확장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a-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됩니다. 이것 또한 7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형태도 많이 쓰입니다.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마이너스 3ab를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이 원래 8번 공식이지만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형태도 문제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번 곱셈 공식 살펴보겠습니다. 9번 곱셈 공식은 전개했을 때 그렇죠. 의외로 깔끔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됩니다. 10번 곱셈 공식도 깔끔하게 나오죠. 전개했을 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나오게 됩니다. 9번과 10번의 경우는 특히 여러분 부호를 실수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부호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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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가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요. 이 곱셈 공식의 부호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은 여기 플러스가 되고 이때는 AB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이고 반대로 AB 앞에는 플러스가 붙습니다. 이 관계를 유의해서 곱셈 공식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빠르게 1번부터 10번까지 곱셈 공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곱셈 공식을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곱셈 공식을 외웠을 때 다항식의 곱셈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실제로 밑에 있는 문제 2번의 10개를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10분 주도록 할 테니 각자 해결해 보고 잘 모르겠으면 모두먼에게 물어보면서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 봅시다. 시작!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문제 2번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1번과 2번의 경우는 6번 공식을 사용하면 얻을 수 있는데요. 6번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공식은요,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가 된다. 이 공식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을 풀어보면 먼저 a의 역할을 하는 게 x, b의 역할을 하는 것은 2y, c의 역할을 하는 것은 z가 되기 때문에 먼저 a의 거듭제곱 x제곱을 해주고요. 다음에 b의 거듭제곱 4y제곱이 되고 c의 거듭제곱 z제곱이 됩니다. 다음에는 2배의 ab이므로 x와 2y를 2배 해주면은 4xy가 되고, 다음에 2bc 즉 2y와 z의 2배를 해주면은 4yz, 다음에 마지막으로 2ca x와 z의 2배를 해주면 2xz가 되겠습니다. 한번 2번도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지금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3z의 거듭제곱이니까 9z제곱 가야 됩니다. 다음에 2배의 ab, 지금 x와 y로 가면 안 되고 x와 마이너스 y가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2xy 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y와 3z를 곱하고 2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6yz, 마지막으로 x와 3z의 곱에 2배를 해주면 6xz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 6번을 활용해서 문제 1, 2번을 풀어보았고요. 다음으로 3, 4번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3, 4번의 경우는 몇 번 공식을 쓰면 될까요? 네, 다들 잘 얘기해 주었습니다. 7번 곱셈 공식 쓰면 되는데 7번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7번 곱셈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3번을 해결을 할 때 지금 a의 역할을 하는 것은 2x, b의 역할을 하는 것은 5이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a의 세제곱이므로 2x의 세제곱하면은 8x 세제곱, 다음에 3a제곱 b, 그러면은 3에다가 a에 해당하는 2x 거듭제곱 4x제곱 하고 5 한번 해줘야죠. 곱해줘야죠. 다음에 3배의 a 2x에다가 곱하기 b 뒤에 있는 녀석의 거듭제곱 25를 곱해주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b에 해당하는 5를 세제곱해주면 125가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은 8x 세제곱 플러스 60x제곱 플러스 150x 더하기 12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4번도 빠르게 해결해 봅시다. 4번은 a의 역할을 하는 것은 그대로 a이므로 a 세제곱, 다음에 3a제곱 b를 구하기 위해서는 a제곱에 3b에다가 3을 곱하면은 9a제곱 b가 되죠. 다음에 3ab 제곱은 지금 뒤에 있는 9b 제곱에다가 a와 3을 곱해주기 때문에 27ab 제곱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뒤에 있는 3b를 세제곱하게 되면은 27b 세제곱이 됩니다. 지금 7번 공식으로 3번, 4번 해결해 보았고 5번, 6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5번, 6번 공식은 우리 8번 공식 쓰면 얻을 수 있으므로 8번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 보겠습니다. 8번 공식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a-b의 세제곱은 a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 플러스 3ab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 그러면 적용해 보겠습니다. 5번에서 a의 역할을 하는 것은 x, b의 역할을 하는 것은 1이 되므로 적용해보면은 먼저 a세제곱 x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a제곱 b 하면은 마이너스 3x제곱이 됩니다. 다음에 3ab 제곱이므로 플러스 3x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b에 해당하는 1을 세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6번도 빠르게 해봅시다. 6번은 먼저 앞에 있는 2x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은 8x 세제곱 마이너스 3a제곱 b를 해야 되기 때문에 a에 해당하는 2x를 제곱한 4x, 이거는 적어보겠습니다. 3 곱하기 4x제곱 곱하기 y 해주면 되고요.
다음에 플러스 3에다가 앞에 2x 곱해주고요. 다음에 y를 제곱한 것을 곱해줍니다. 마이너스 마지막으로 뒤에 있는 y의 세제곱을 해주면 되죠. 정리하자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12x제곱 y 플러스 6xy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됩니다. 이제 7번, 8번, 9번, 10번 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 8번의 경우는요. 네, 이제 다들 눈치채셨죠? 9번 공식 사용하면 됩니다. 9번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9번 공식은요. 다음과 같이 a 플러스 b 그리고 a제곱 마이너스 ab 곱하기 ab 플러스 b제곱을 곱하게 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 됩니다. 지금 7번에다가 적용을 해보자면은 7번은 결국 앞에 있는 x가 a의 역할을 하고 뒤에 있는 1이 b의 역할을 하므로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은 앞에 있는 x를 세제곱한 거 플러스 뒤에 있는 1을 세제곱한 거, 즉 1세제곱은 1이 되므로 그냥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8번도 해보겠습니다. 8번의 경우는 앞에 있는 x를 세제곱해주고 뒤에 있는 3y를 세제곱해주면 27y 세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지우고 마지막 9번, 10번 보겠습니다. 9번, 10번은 이제 남은 10번 곱셈 공식 사용하면 되죠. 10번 곱셈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보겠습니다. 10번 곱셈 공식을 선생님이 적어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a-b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은 a세제곱 마이너스 b세제곱과 같다. 그러면 이제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a의 역할을 하는 것이 2x, b의 역할을 하는 것은 1이 되므로 이제 곱셈 공식을 적용하면 앞에 있는 2x 세제곱하면 8x 세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1 세제곱하면 그냥 1이 되죠. 10번도 빠르게 해보면은 10번 앞에 있는 a를 세제곱하면 a 세제곱 뒤에 있는 2b를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b 세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적용하였을 때 우리가 다항식의 곱셈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다항식의 곱셈에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적용 가능한 상황에서는 곱셈 공식을 사용했을 때 효율적이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으므로 꼭 1번부터 10번까지 곱셈 공식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 3번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드디어 다항식의 사칙 연산 4가지 중 마지막 연산인 나눗셈까지 왔습니다. 먼저 개념 복습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2가지 물음이 나와 있는데요. 1번 그리고 2번을 모든별로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시간 5분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다들 잘 해결해 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먼저 제니와 로제 중 누구의 나눗셈식이 맞고 누가 잘못됐죠? 그렇죠. 제니가 지금 잘했고 로제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나눗셈을 할 때 나타나는 용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23을 우리는 나누어지는 수라고 하고요. 5는 우리 나누는 수라고 부릅니다. 4는 몫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3은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의 나눗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규칙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3은 항상 나누는 수 5보다는 크면 안 된다. 항상 작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니는 잘 구했는데 로제는 잘못된 점이 지금 나누는 수 5보다 나머지 8이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8은 지금 5보다 큰 상황이 되어서 잘못 구한 것이죠. 물론 제니의 나눗셈식 그리고 로제의 나눗셈식 모두 검산식으로 나타낼 수는 있습니다. 제니의 식부터 적어보자면 23은 나누는 수 5에다가 목 4를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면 됩니다. 로제의 식 또한 23은 나누는 수 5에다가 3을 곱하고 8을 더하면 됩니다. 식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로제는 지금 잘못된 나눗셈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검산식도 잘못되었고 제니가 잘 나눗셈을 구했죠. 제니의 검산식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두 수의 나눗셈을 할 때 지금 위에서 살펴보았는데요. 나누는 수와 나머지의 크기를 비교하면 누가 더 작아야 될까요? 네,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아야 됐습니다. 요 두 번째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이제 수의 나눗셈 복습해봤으니까 오늘 할 다항식의 나눗셈 알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개념학습을 보시면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있습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한 다음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각 다항식이라는 말은 나누어지는 다항식 그리고 나누는 다항식 두 개를 의미합니다. 다항식의 나눗셈을 할 때는 각 다항식, 즉 나누어지는 다항식과 나누는 다항식을 먼저 높은 차수부터 낮은 차수 순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앞에서 뭐라고 했었죠? 네, 내림차순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내림차순. 다항식의 나눗셈은 각 다항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자연수의 나눗셈 때 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조금 있다가 문제 1번을 풀어보면서 한번 알아봅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목 Q 나머지 R이라고 하면은 네모가 성립한다고 했는데 이 네모에 들어갈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선생님이 지금 빈 공간에 적어 보겠습니다. 제니가 썼었던 나눗셈식을 적어보면 23을 나누는 수 5로 나누면 몫이 4가 되고 나머지가 3이 되었습니다. 검산식으로 적어보자면 나누어지는 수는 나누는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개념 두 번째에서 다항식 A를 B로 나눈다고 하였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 된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이를 검산식으로 적어보면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나누어지는 다항식 A는 나누는 다항식 B와 목 Q를 곱하고 나머지 R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A는 BQ 플러스 R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우리 수의 나눗셈에서 아까 개념 복습 2번에서 나왔죠.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이 동일한 규칙을 적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즉 나머지 R은 나누는 다항식 B보다는 작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다 크다 수에서는 쉽게 우리가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 식에서는 쉽게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식에서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식의 대소를 비교하냐면요, 차수라는 것을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합니다. 앞에서 차수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R의 차수가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적용돼야 하는 큰 규칙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빈칸을 채워보자면 이때 R의 차수는 B의 차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나머지의 차수는 몇 차가 되어야 할까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 1차보다는 더 낮아야 하기 때문에 0차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상수항이었던 셈이죠. 만약에 4차식을 이번에는 2차식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나머지의 차수는 몇 차가 될 수 있나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 2차보다는 작아야 하기 때문에 0차 또는 1차가 가능합니다. 이를 써보자면은 1차 이하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의 차수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아야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제 1번 해결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선생님이 지금 풀어주고 문제 1번에 2번과 3번은 각자 집에서 해결해본 후 이어지는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번의 1번 봅시다. 우리는 지금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을 1차식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몫에다가 네모를 쳐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네모들을 채워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나누는 다항식의 최고차항 x와 요 앞에 있는 네모가 만나서 이 x제곱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갈 식은 어떤 것이 될까요? 그렇죠. x와 2x가 만나야 둘이 곱해져서 2x제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x가 첫 번째 네모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네모에 해당하는 2x와 나누는 다항식 x 플러스 2를 곱해주게 되면 2x제곱 플러스 4x가 만들어집니다. 두 수의 나눗셈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항식의 나눗셈에서도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남는 식은 x 플러스 6만 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네모에 무엇이 들어갈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서 나눗셈을 멈춰도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나누는 수와 나눗셈의 각각 차수를 비교해보면 나누는 수는 x 플러스 2로서 차수가 1차, 나머지는 x 플러스 6으로서 차수가 1차입니다. 그러면 나머지의 차수는 지금 나누는 수의 차수와 같게 되어 더 작지 않죠. 그러므로 지금 나눗셈이 여기서 완료되면 안 되고 더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몫의 빈칸과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 x가 곱해져서 요 x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몫의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할까요? 그렇죠. 플러스 1이 들어가게 되면은 1과 나누는 수의 최고차항 x가 만나서 여기 아래에 x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과 나누는 다항식 x 플러스 2를 곱하면은 x 플러스 2가 되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은 남는 것은 4만 남습니다. 지금 나누는 다항식 x 플러스 2는 차수가 1차이고 나머지 4는 차수가 0차이기 때문에 나머지의 차수가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게 되어 나눗셈이 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몫과 나머지를 이용하여서 검산식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1번의 답을 하단에 적겠습니다. 1번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a 다항식은 나누는 다항식 x 플러스 2와 몫 2x 플러스 1의 곱과 여기다가 나머지 4를 더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문제 1번을 통해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각자 집에서 문제 1번에 2번과 3번을 해결해 보시고 오늘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면서 자신의 답과 선생님의 설명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어서 문제 1번에 2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1번에 2번을 적어보면은 지금 2x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나누는 수의 최고차항에다가 어떤 것이 곱해져야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최고차항인 2x 세제곱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봅시다.
네, 그렇죠. 2x 제곱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몫에 있는 2x 제곱과 나누는 다항식 x-2를 곱하면은 얻어지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나오는 것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몫에다가는 뭐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몫의 어떤 것과 나누어지는 다항식의 최고차항 이 x가 곱해져서 x제곱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죠. x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x. 그러면 이제 x와 나누는 다항식 x-2를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지금 빈칸이 작기 때문에 선생님이 잠시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적어보자면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었을 때 남는 것은 x 플러스 3만 남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지금 나누는 다항식과 여기 나머지 차수가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눗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몫에다가 어떤 것이 더해져야 할까요? 네, 이제 다 찾으시는군요.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러스 1과 나누는 다항식 x-1을 곱하면은 x-2 적었을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주게 되면 남는 것은 5가 남습니다. 따라서 문제 1번과 2번은 답을 적어보자면 두 번째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x-2와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다가 나머지 5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1번에 3번도 보겠습니다. 문제 1번에 3번에서는 지금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을 해야 합니다. 지금 선생님이 여기 자리를 비운 것은 지금 2차식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지금 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나누는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적고 이제 몫에 어떤 것이 곱해져야지 최고차항 6x 세제곱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봅시다. 그렇죠. 6x가 만들어져야겠죠. 6x에다가 나누는 다항식을 곱하면 6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가 됩니다. 그러면 빼보겠습니다.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면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7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몫에 어떤 값이 더해져야지 곱해서 x제곱을 만들까요? 그렇죠. 플러스 1이 생기면 됩니다. 플러스 1을 나누는 다항식과 곱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어서 빼주면은 네, 마이너스 8x 플러스 6이 됩니다. 지금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는 2차, 나머지의 차수는 1차가 되었으므로 나눗셈을 잘 한 것이 되고 이를 검산식으로 적어보자면 3번 6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은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6x 플러스 1을 곱한 다음에 나머지에 해당하는 8x 플러스 6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조립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